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통관 고유 부호에 관한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구매 대행 주문이 들어왔을 때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 사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와 세관 통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관 통관을 할 때, 세관 통관이 뭐냐면요, 우리 한국의 소비자가 유럽 현지에 있는 물품을 해외 직구의 형태로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면 우리나라에 입항이 됐을 때 세관에서 검품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세관 통관이라고 하고요. 세관 통관 시에 우리나라의 어느 사람이 이 상품을 통관을 신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구매 대행 업체나 이런 데에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용을 할 수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직접 직구를 하실 때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의 일반 시민들이 해외 직구를 할 때는 무조건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구매 대행을 3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동안 법이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목록 통관에는 필수가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생년월일이랑 수취인 성명만 맞으면은 혹은 주민등록번호랑 수취인 성명이 맞으면 통관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필수화되다 보니까 생년월일이든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건 둘 다 통관이 불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매 대행업자들이 생년월일 8자리만 맞으면은 통관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치 여부를 세관에서 확인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8자리 생년월일을 가라로 집어넣어서 통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정말로 해외 물품들이 들어올 때 어느 사람이 이거를 직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필수화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해외 직구를 솔찬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받아서 해외 직구를 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 등록번호 그리고 여권 번호로도 통관이 가능한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통관 고유 부호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취인이 막 영어로 적혀 있어요. 근데 통관 고유 부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과연 이게 세관 통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도 통관 고유 부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관 통관이 충분히 된다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여권 번호라든지 외국인 등록 번호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통관 고유 부호 검증 사이트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 이름에 띄어쓰기까지 일치가 되어야만 세관 통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통관 고유 부호에 관한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구매 대행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통관 고유 부호를 어떻게 검증을 해서 주문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가시죠. 자, 컴퓨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사람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견업 구매 대행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영상 중에서 아래에 보시면은 월 300만 원 프로젝트 23번째 편이 있어요. 이 23번째 편에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통관 고유 부호 검증 사이트 링크를 이렇게 고정 댓글로 박아놨네요. 이 유튜버가 생긴 거는 좀 이래 생겼는데 정보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설에서 사용하는 통관 고유 부호 검증 사이트가 있어요. 이 검증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이런 통관 고유 부호 검증 사이트를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 쿠팡 이런 쇼핑몰에서 주문서를 받으면은 수취인 성명
성명과 주문자 성명이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캡처를 해가지고 하나 올려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주문자랑 수취인이 다르게 주문을 하느냐? 만약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운영하는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뭔가 상품을 삽니다. 사면은 보통은 그 구매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씁니다. 그런데 수취인, 그러니까 이 상품을 받아보실 분은 다른 분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저 정사장이 어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를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통관고유보호도 뭔지 모르고 해외 직구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도 몰라요. 그러면은 저 정사장한테 부탁할 거 아닙니까? 부탁을 하시면은 저는 우리 엄마 이름으로 보내야 되니까 수취인 성명에는 우리 엄마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문자는 정사장, 수취인은 정사장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통관고유보호를 어느 쪽을 입력을 해야 되는지를 구매자들은 몰라요. 주문자의 성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수취인 성명으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주문자인 저 정사장의 통관고유보호를 입력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수취인 통관고유보호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주문자지만 여기 주문서에 입력된 통관고유보호가 어느 사람 건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통관고유보호 검증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또 만약에 주문자랑 수취인이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내 거 내가 샀어요. 하지만 통관고유보호를 잘못 알고 있었거나 잘못 입력을 했을 때 통관고유보호와 성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세관 통관 시에 통관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통관이 안 되면은 오로지 그 CS나 세관이랑 연락하는 이런 업무 소요는 다 우리 구매대행업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관고유보호 검증 사이트를 미리 이용을 해서 발주 전에 검증을 미리 하고 발주를 하면은 세관 통관이 조금 더 매끄럽게 된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고객한테 다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여쭤본 다음에 정확한 통관고유보호를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제 이름 치고 통관고유보호 제 거를 치겠습니다. 이게 전화번호가 들어왔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핸드폰 번호도 같이 입력하라고 그러죠. 핸드폰 번호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검증 시스템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 제 거를 3개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니까 검증 결과가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촬영 시점이 2022년 7월 12일인데 이 시점에는 이름, 그리고 통관고유부호,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다 맞아야만 통관이 되는 게 아니고 핸드폰 번호는 다른 걸로 쳐도 통관이 됩니다. 하지만 통관고유부호 검증 확인에는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납세 의무자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핸드폰 번호가 맞지 않더라도 이름과 통관고유부호만 일치하면 여기에는 오류가 뜨더라도 이 2개만 일치를 하면은 현재는 세관 통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촬영본을 앞으로 계속 시청을 하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마 이 핸드폰 번호까지 일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전에 이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유튜브를 구독을 해주시면 그런 정보를 빠릿하게 아실 수 있다. 막간 홍보해드리고요. 저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 채널 구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독 안 하고 계시면은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좋다고 하실 수도 있겠네. 아무튼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통관고유보호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발급받는 과정이라든지 통관고유보호를 왜 쓰는지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바로바로 나와요. 아직까지도 통관고유보호가 모르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에서는 실무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기초적인 내용은 네이버 친구에게 여쭤보시면은 기초적인 부분들은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매대행 사업은 검색이 곧 업무입니다. 검색을 잘 할 수 있고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돈 버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세관통관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생 정사장이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82년생 정사장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